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향기를 입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께 마음의 한 권을 전해드리는 아나운서 김정우입니다. 마음의 한 권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문학상이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와 작가의 대표작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인문학 라디오입니다. 오쿠다 히데오는 소설 공중근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져버릴 것 같은 순간은 앞으로도 여러 번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용기를 얻으면 된다. 모두들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간다. 학우 여러분은 무너져버릴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추락한 채 머무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았나요?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변곡점을 그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때에 따라 사탕을 먹으며 울적함을 단맛에 완전히 녹여낼 수 있듯 자신의 마음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에 다시 날아갈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중간고사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여러분은 전쟁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무자비한 폭력, 피난, 내면적 공황과 같은 어두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카뮈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고 오늘 다뤄볼 그의 대표작 이방인이 발표된 1942년 당시에도 그는 독일 점령하의 파리,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 있었습니다. 칙칙한 안개 속에 젖은 절망의 파리에 눈부신 지중해의 태양이 지배하는 이질감. 그 속에서 카뮈는 실존해낼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전쟁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어떤 정답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누구이며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존에 대한 고민과 인연의 필연성은 맞닿아 있었을까요? 카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난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가 사르트르와 가깝게 지내면서 철학적 사유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카뮈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실존주의에 대해 짚어보자면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덩어리라는 실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물, 사람과 구분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격할 수 있는데 인간은 실존의 탄생 이전에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유 없이 우연에 의해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일 뿐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카뮈의 실존주의적 사유를 유추해보면 그는 세계 내에 던져진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규범이나 본질이 없는 이상 인간은 무슨 행동이든지 해도 좋다는 무한한 자유를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허하고 덧없는 자유가 구토를 일으킬 만큼 매 순간 수많은 행동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사르트르의 유명한 명제 인간은 자기 행위의 총합이다를 반영하듯 카뮈의 죽음 이후 세워진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그가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지 마라.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난다. 노래 한 곡 듣고 다룰 카뮈의 대표작 이방인에서 삶과 죽음은 절대적으로 이유가 없는 까닭. 그가 이런 실존주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이번 코너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감상과 집중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카미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가깝게 지내며 이방인에서 그의 사유를 여과 없이 보여줬음을 언급했는데요. 이 소설은 오늘 엄마는 죽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시작하여 엄마, 아라빈, 주인공 메르소에게 선고된 죽음을 통해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큰 맥락에서 보면 이상할 정도로 주위에 무관심한 청년 메르소는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양로원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는 담담해 보이는 모습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와 해변으로 해수욕을 가서 한 아랍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이방인이 되어버리는데 메르소는 변호사와 재판관, 사제 등 그를 도우려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주위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게서 철저하게 소외된 메르소의 삶. 죽음에 이르러서야 신앙과 구원의 유혹을 떨치고 자신과 세계를 똑바로 마주하게 되는 메르소의 모습. 이를 통해 카미는 억압적인 관습과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의 초상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란 얼마나 부질없으며 한편으로 그 죽음을 향해 맹렬히 나아가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는 사유의 지점. 그것이 삶과 현실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방인을 이해하는 집중 포인트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번 코너 마무리하죠.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네, 오늘의 마음의 안건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어떠셨나요?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겠지만 이방인을 해석하는 방향은 너무도 다양하기에 정확한 맥을 짚기란 쉽지 않습니다. 죽음과 실존, 지금까지 마음의 안건에서 다뤘던 어떤 책보다 이방인이 주는 울림과 전율은 엄청났기에 하구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 작품이 주는 공명이 큰 만큼 그 감각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하며 여기서 마음의 안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수민,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박효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